주름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고, 제가 실제로 관리하는 방법, 꼭 필요한 것들만 오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PD님, 얼굴 중에서 30대 후반부터 나이가 들통나는 부위를 딱 2개 정도 뽑으라면 어디 뽑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팔자랑 눈주름? 맞습니다. 팔자주름 그리고 눈가주름 정말 많이들 오시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눈가주름이 가장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톡스 맞을 때 눈가주름 빼먹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저도 최근에 40대 중반 됐잖아요. 그래서 노화의 직격탄을 저도 바로 맞았답니다. 그래서 눈가주름도 자글자글해지고 목도 어떤 각도에서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정말 깜놀하고 현타 오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제 닉네임이 또 동안 멘토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좀 모범이 되려고 눈가주름 부분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름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고, 일찍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넘사벽으로 늙지 않는 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관리하는 방법 정말 간단한 거, 꼭 필요한 것들만 오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가 보톡스입니다. 주름 방지를 위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가 보톡스의 원리인데요. 즉, 이미 생긴 주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생길 주름을 생기지 않게 방지를 하기 위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근육 보톡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직으로 근육에다가 주사하는 거다 보니까 아주 약간의 통증이 있고, 간혹은 작은 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네. 저도 한번 보톡스를 전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을까요? 보톡스는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의 이제 손 기술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만큼 유닛을 놓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저는 얼굴 표정 이렇게 활짝 웃어서 찡긋하고 자글자글한 주름을 보여달라고 하고, 주름을 유심히 본 다음에 이제 펜으로 직접 마킹을 해서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놓거든요. 저는 그 디자인을 하느냐, 이 유무도 되게 중요하다. 디자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톡스 후에 생기는 눈 무거움이나 경직된 표정, 이런 부분들이 대충 났을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너무 이제 비용만 보고 시술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지인들이 어떤 병원에서 보톡스를 꾸준히 맞았는데 괜찮더라 하는 이런 후문을 듣고 선택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보톡스 금액이 저렴하면요, 그만큼 희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얼마나 원액을 많이 쓰느냐, 희석을 많이 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두 달 돼서 효과 떨어지면 또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주 맞게 돼서 결국은 보톡스 내성이 쉽게 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얼굴은 수많은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가는 눈둘레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선글라스 모양처럼 존재하거든요. 눈가 보톡스는 눈꼬리 주위에 보통은 이렇게 3-4포인트의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활짝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이 옅어지거나 그 주름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 효과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유지가 되고, 표정을 많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활짝 웃고 많이 이렇게 찡그리고 이런 분들은 효과의 지속력이 그것보다 더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제가 눈가주름을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판테놀인데요. 여자 약사분들의 아이크림으로도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제약사별로 여러 판테놀 연고가 있는데, 저는 동아제약의 디판테놀 연고가 적당한 유분감과 발림성으로 눈가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눈가에 톡톡톡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판테놀은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인데 비타민 B5 유도체거든요. 피부 재생 그리고 피부 보습에 효과가 정말 좋고, 염증도 억제하고 상처도 치료하고 이런 만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용 외에도 피부염이
피부염이 생기거나 습진이나 상처나 그다음에 일광 피부염이나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나 유두 습진이나 이런 데 있을 때도 이제 사용을 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만능템이니까 상비템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동안 멘토만의 꿀팁 하나 설명드리면 저는 판테놀과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을 믹스를 해서 발라주고 있는데요. 레티노이드는 미국의 저명한 피부과 닥터 클리그만 박사에서 유래한 클리그만 포뮬러로 유명해졌죠. 이미 수많은 임상 논문에서 주름을 개선시키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레티놀 성분에다가 판테놀을 같이 섞게 되면 판테놀이 레티노이드의 부작용인 피부 자극감을 완화시켜주고 덜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조합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이 두 성분의 콜라보는 정말 꿀조합입니다. 그래서 목주름이나 눈가주름, 입가주름 이런 데다가 바르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레티노이드 계열 제품은 국산 제품은요 20 크림, 수입산 제품은 딥페린 겔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피부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딥판테놀 연고를 사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B5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판테놀 5% 농도는 동일해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화장품이다 보니까 더 사용감도 더 좋아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목주름 관련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티노이드는 딥페린 겔을 사용을 해서 같이 믹스해서 얼굴이나 눈가주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들로 구성된 짧은 사슬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단백질의 단편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 조각 중에서 2개에서 50개까지를 펩타이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초저분자 펩타이드는 좀 짧은 펩타이드겠죠? 초저분자 펩타이드가 뭔가요? 2개에서 5개까지의 아미노산 결합입니다. 분자량으로 보면 보통은 500달톤 이하의 짧고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의 흡수력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논문은 엘스비어지에 2018년 6월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총 158회 인용된 신뢰도가 정말 높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비타민 및 미네랄과 결합된 콜라겐 생체 활성 펩타이드를 경구 보충제로 섭취를 하면 피부 노화 및 관절 건강이 크게 개선되므로 노화의 특징을 늦추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랑 일반 콜라겐이 다른 점이 뭔가요, 원장님? 아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대중화된 피쉬 콜라겐은 단지 콜라겐의 긴 사슬을 잘라놓은 고분자 계열의 펩타이드고요. 반면에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는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활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범한 콜라겐과 기능 자체가 다른 거죠. 현재 뷰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콜라겐 펩타이드는 생리 조절 기능을 가진 활성 소재라기보다는 효능을 보완하는 그냥 재료, 콜라겐의 원료로 쓰이는 기능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향후 앞으로는 기능성 영양 성분보다는 피부 상태 개선 및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즉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활성 소재가 더 주목을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생리 활성 소재인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는 피부를 비롯한 여러 장기의 기능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름다움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향후에 미용 차원을 넘어서서 항노화 및 역노화 소재로 잠재력이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AP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로 된 콜라겐 추천 제품이 있어서 오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은 캐나다에서 온 제품이고 웨버 내추럴스사의 콜라겐 30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성분에 있어요. 성분은 타입 1과 타입 3 콜라겐이 생체 활성 콜라겐 펩타이드로 되어 있고요. 416mg이 한 알에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3알씩 해가지고 2번을 섭취를 해서 총 6알을 섭취를 하고요. 보조 성분이 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히알루론산, 우리 보습의 대명사죠. 그리고 트립토판, 글루타민, 비오틴, 우리 헤어나 콜라겐 단백질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비타민C, 우리 콜라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효소로 쓰이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효과를 보시면 4주 이내에 피부 주름이 감소하고 건강한 뼈 관절에 도움이 되며 관절통도 감소가 됐더라,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임상 결과 논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건강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름과 잔주름을 줄여준다 라고 임상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성분에는 무첨가된 성분들 보시면 인공색소, 방부제, 전분, 설탕, 글루텐, 밀, 그리고 GMO 성분들이 배제가 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한 성분으로 섭취를 해볼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기대 수명이 뭐 150살, 200살 이런 얘기도 간혹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젊은 모습으로, 얼마나 또 관절이나 뼈 이런 것도 건강하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건강함을 추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빨리 스텝을 밟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안 멘토로서 오늘 조금 특이한 생체 활성 콜라겐도 좀 제품 설명도 드려서 좀 뿌듯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동안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 그리고 댓글,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 좀 부탁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에도 좀 더 동안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